네, 코로나19 소식부터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주말에는 이 검사 건수가 줄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5,128명의 신규 확진자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오늘 휴일 효과에도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게 지금 모든 방역 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말이면은 진단검사 수가 줄기 때문에 토요일 발표보다는 일요일 발표가 항상 적었었는데 이전 주에도 사실은 4,000명대였었는데 3,928명으로 일요일에 줄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5,128명이라는 건 어제보다 224명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어제 숫자가 이게 역대 최다 수치이거든요. 그렇죠. 예, 더구나 사망자가 43명이나 나와서 11월 이후 1일 이후에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한 이후에 사망하신 분이 978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1,000명 가까이.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누적으로 사망하신 분이 3,852명인데 25.4%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네. 4분의 1이 이 한 달여간에 사망했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제보다 줄기는 했지만 744명이라는 것은 8명 줄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게 사망자가 많이 생겨서 43명이 생겼는데도 8명밖에 안 줄었다는 건 순증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사망자도 결국은 위중증 환자도 위중증화율 전부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병상 부족뿐만 아니라 유행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유행의 규모에 비해서도 이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위중증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네. 네, 이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의 분석이 나온 거를 보면요.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위중증 환자 부분이 뭐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병상 문제도 이렇게 되면은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도 부족하죠. 예, 일반 병상뿐만 아니라 예. 전담병원 또 중등도 병상, 중환자 병상 모두 다 지금 가득 찬 상황이고 네. 대기 인원만 해도 지금 900명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병상 문제는 뭐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명이 넘어가고 1,600명이 된다는 이 수리과학연구소의 이 예측치 네. 이것은 사실은 방역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방역 수칙보다도 개인위생,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또 환기하기, 거리 두기에 모임 자제 같은 것들을 잘 하시지 않으면은 이런 수치가 실제로는 나올 수 있는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뭐 10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연말을 네. 맞이해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자기 자신의 그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 얘기를 좀 해보시죠. 변이 감염자 3명 더 늘어서 이제 누적 12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천 지역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대규모 확산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셔요? 예, 뭐 대규모까지는 아니지만 확산세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12명이 오미크론으로 확인이 됐고 의심 환자만 해도 지금 13명이기 때문에 이 13명의 의심 환자는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거의 오미크론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사실 시기도 상당히 빨랐고 지역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이외로까지 확산되는 대규모 집단 발생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역시 이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강함으로 인해서 이 상황은 상당 시간 동안 계속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다만 다행인 것은 이 연령층들이 고령층은 별로 없고 예. 또 이 상당히 이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빠르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이 지역에서 오미크론이 나왔다고 해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지역사회 발생이 과연 이 지역만 있을 것이냐 다른 지역에서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이런 뭐 전파 가능성 등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때는 도대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저희가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전부 다 무증상에 가까워요. 처음에 아, 조금 몸살 기운 있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좋아졌고 열도 없고 뭐 그래요. 그 피검사나 엑스레이도 다 정상이고 설차 변이도 뭐 경증 환자가 훨씬 많죠. 오미크론은 아직 중증 환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지 갈지 안 갈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초기에는 무증상이거나 뭐 몸살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들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미미한 바이러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지 앞으로 또 지켜봤을 때는 중증이 나올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한 대목인데요. 그거야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환자인 경우에서는 사실 60대 이상이 지금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을 기초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남아공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는데 위중증은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감염된 확진자들의 연령층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대입하기는 어렵고요. 네. 미국의 경우도 20명 넘게 감염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위중증으로 간 사람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상황만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아마 델타보다는 더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위중증 환자들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네. 60대 이상들이 얼마나 생기는지 또 젊은 층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감염력이 더 높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까지 쌓이지 않아서 또 실험실의 데이터도 아직까지는 다 나오지는 않아서 면역 회피 기능과 또 전염력이 높다는 것 이거 두 가지는 확실하긴 합니다만은 치명률에 관한 데이터는 조금 더 봐야 합니다. 네. 이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이 고령 인구층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더 뭔가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 무서울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의 선물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죠? 예, 좀 더 희망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보도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증이 낮고 전염력만 높은 감기 예, 정도. 중증이 아예 거의 없는 경우, 아주 고령자이고 기저질환이 깊은 사람 이외에는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폐렴의 확률도 굉장히 낮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대신에 전파력은 대여섯 배 정도 된다면은 델타를 밀어내고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되겠죠. 우세종이 되는데 고령층 이외에는 거의 무증상 경증이라 하면은 모든 인류가 이 자연 면역이 높아지면서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겠죠. 네. 집단 면역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종식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들에 있어서 중증을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는 최소화되면서 이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의 그 저개발 국가들, 네.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자연 면역이 된다고 그러면은 인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는 바이러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요. 치명률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치명률에 대해서 확실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말 낙관에 낙관을 더했다는 말씀 드리고 개인 위생 방역 오미크론 위험합니다.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네,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는 확산되고 있고 확진자도 5천 명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일부터 실시를 합니다. 바뀌는 부분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됩니다. 수도권 10명에서 6명이고요. 비수도권 12명에서 8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요, 방역 패스 적용되는 시설도 대폭 확대가 돼요. 새로 적용되는 시설에 학원도 들어가고 식당도 카페도 들어갑니다. 자, 교수님,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정부의 이러한 방역 대책 시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시적절하다기보다는 좀 늦었죠.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네.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난 월요일 날 정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네. 보이는데 사실은 특별 방역이라고 하지만 방역 자체는 크지는 않고요. 또 이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부분도 아직은 일주일간은 사실은 대기하고 유예 기간을 두고서 그 다음부터 하고 또 18세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방역 패스가 아직 적용되지 않는데 사실 학원은 근데 학생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인들도 이 학원을 갈 때에는 방역 패스가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은 이런 방역 패스 적용이라든지 혹은 뭐 10인 이하 6인까지 또는 비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8인 정도로 되어 있는데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에서는요, 코로나19 상황 속보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